여러분 안녕하세요. 272쪽부터 홍보가 교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홍보가 이제 뭐 매품을 팔 수 있게 돼서 막 돈 번다고 좋다고 막 왔는데,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아내가 막 정말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죠. 매 잘못 맞았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. 생명이 밑으로 올 수도 있다. 그래서 절대 가지 마라. 막 이렇게 말려요.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부인이 말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, 우리 흥보는 결국에는 그냥 어떻게 그냥 꿋꿋이 결국에는 그 병영, 원래 병영 영문에서 맞기로 했잖아요. 거기로 가는 거예요, 자기 발로. 근데 이제 막상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좀 슬펐나 봅니다. 무섭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막 울면서 가요. 막 꺼이꺼이 울면서, 아이고 박흥보는 이제 자기 자신이죠. 박복하다, 복이 박하다, 복이 없다, 지지리 복도 없네. 그래서 매품을 파는구나. 이게 웬 말인가? 이러면서 막 울면서 가요. 막상 이제 매를 맞으려니까 막 이제 무섭기도 하고 정말 서럽기도 하고 그렇겠죠.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매를 맞아야 되나? 예, 그렇게 그러니까 매품, 물론 이제 돈을 받는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뭐 이제 좋을 수도 있겠지만, 정말 이렇게 막 신세를 한탄하고 서러운 일이다. 그만큼 매품팔이가 비극적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래서 병영 영문에 당도했어요. 근데 어머 웬일이야. 여기 딱 당도하니까 그 막 흘렸던 눈물이 쏙 들어가네.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. 딱 도착을 하니까 말씀드렸죠. 병영은 군부대예요. 군대. 딱 올려다 보니까 대장기가 휘날리고 있고요. 예, 굽어보니까는 숙정패가 보여요. 숙정. 말을 거꾸로 하면 정숙이죠. 정숙해라. 조용히 해라. 뭐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패인데, 언제 쓰냐?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형 집행. 생각만 해도 좀 무섭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흥보가 울 때 흘렸던 눈물이 그냥 쏙 들어가죠. 무서워서. 근본이 숱한 사람이라,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순진하고 이제 겁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데, 하필이면 그날따라 영문이 잔뜩 부풀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. 그래서 막 죄인 잡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죄인들 막 형판에 이렇게 엎드리게 해가지고 막 볼기를 막 치는데요. 무섭잖아요, 일단. 또 흥보는 숱한 사람이라면서요. 아유, 겁이 나죠.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나도 맞으면 무서울 텐데, 아플 텐데, 어떡하지?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. 죄인들이 볼기 맞는 거 보면. 근데 이 흥보의 겁도 싹 달아나게 한 게 바로 뭐다? 어이구 저 사람들 아따 일찍 와서 돈 많이 버네, 수백 냥씩 버네. 여기서 반전이죠. 매 맞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. 예, 흥보의 쫄보, 흥보의 그 겁까지, 무서움까지 싹 날려버리게 한 게 바로 뭘 받는 생각? 돈 받는 생각에. 그래서 뭐 앞부분에서는 이제 흥보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아전한테 바로 높임말 썼죠. 예, 그만큼 돈의 힘이 대단했다. 그 당대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이제 나도 이제 맞고 이제 돈을 벌어 가야겠다. 얼마나 급했던지. 그럼 네,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형판이에요. 그 제대로 이제 엎드려서 맞아야 되잖아요. 그래야 이제 누구 대신 맞았구나 하고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? 근데 흥보가 굉장히 급했나 봐요. 그냥 산문간에,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산문간에 바로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. 아이고,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굉장히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한 소리 하죠. 아이고, 병영 영문이 세워진 이후로 산문간에서 볼기좀 보는 뇌이 생겨났네.
예. 그래서 흥보가 볼기를 까고 엎드려 있는 것을 자기 볼기를 사람들 앞에 전시하고 팔려는 것 같다. 그러니까 볼기 파는구나. 아, 아무 데서나 볼기를 까고 볼기를 파네. 막 이러면서 해학적으로 이제 우습게 표현을 한 거죠. 이제 그중에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흥보를 알아보고 박세원 아니냐고. 그래서 왜 여기 엎드리고 있냐. 그러니까 매 맞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아, 이 사람은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아이고, 박세원 고라 쏘고라. 아이고, 망했어 망했어. 이런 거죠.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이제 조사는 이제 아침에 하는 거니까는 아침에 어떤 놈이 홍보 씨 대신이라고 이미 맞고 갔어. 끝났어. 라는 거죠. 아니 그러니까 홍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. 아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. 인상착이 어떻게 생긴 놈이야? 그랬더니 키는 어떻고 뭐 눈은 어떻고 턱은 어떻고 쭉 설명을 듣더니 아이고 뒷집 꾀수합이란 놈이구나.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울었잖아요. 예, 울면서 아우 매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듣고 아이고 그냥 쏙 새치기해서 예, 나보다 앞질러 와서 매를 맞고 돈을 받고 갔구나. 아이고 참. 그러면서 이제 깊이 탄식을 하죠. 매를 못 맞았다고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아까 올 때는 또 매 맞는 게 또 막 무섭고 또 서럽다고 막 울었잖아. 그죠? 근데 이제 또 매를 안 맞는 못 맞는다고 그게 또 이제 서운해서 아 이거 저 어쩌라는 겁니까? 이거는 매를 맞아도 문제 안 맞아도 문제. 그래서 매를 맞지 못해서 뭐 어쨌든 이제 건강한 몸 이제 건강하게 돌아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.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죠? 아니 그러면은 예,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역설적 상황이죠. 그죠? 예.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문제, 매를 못 맞아도 문제. 일단 여기 가보시면 여기 오른쪽 예, 질문 가보시면 흥보가 매를 팔지 못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현실. 그러니까 매품을 팔려 했는데 그 뒷집에 이제 누군가가 그거를 예, 새치기를 해서 미리 맞고 그냥 돈을 그냥 휙 채갔죠.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어하는 이가 많았다. 그만큼 가난한 이들이 많았다. 예, 그래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매품팔이도 서로 경쟁해야 했던 이 우픈 현실을 또 이제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러면서 몹쓸 연애 보기로다. 이제 돌아가면서 막 또 한탄을 합니다. 매품도 손해를 보네. 이거 진짜 뭐,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안 하려는 건 줄 알았더니,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, 아이고, 처자들이 묻거든 식구들이 물으면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되나. 가장으로서 참 면목이 없네. 막 서럽게 울면서 막 돌아와요. 그때 이제 흥보 마누라, 흥보 아내는 뭐 하고 있었냐. 하느님 앞에 계속 빌고 있었어요. 아이고, 우리 서방님 제발 매 좀 맞지 말게 해달라고. 그래서 눈물 그칠 날이 없었어요. 그러면서 남편이 가던 길을 바라보며, 아이고, 불쌍하신 우리 영감, 이리 왜 이렇게 못 오느냐. 아이고, 약한 몸에 매를 맞고 쩐동, 쩐독 쩔룩, 쩔룩 오느라고 이렇게 못 오는가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아니 남편이 울면서 비틀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. 아이고 그러니까 흥보 마누라가 깜짝 놀라서 매 맞아서 아파서 오는 줄 알고 장처나 좀 봅시다. 곤장 맞은 자리나 좀 봅시다. 이러니까 우리 또 K 가부장 우리 또 흥보 여편네 또 나오네. 막 아내한테 이제 뭐 화풀이를 하는 거죠. 어? 네가 그러니까 집 안에서 뭐 매를 뭐 맞네 안 맞네 막 이래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매를 못 맞은 거 아니냐. 내가 매를 맞았으면 인사불성이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두 발로 돌아온 거 보면 모르겠느냐. 나 매 못 맞은 거야. 막 이렇게 또 막 아내한테 이제 분풀이를 하죠. 근데 이제 아내는 아이고 정말 안 맞았어? 안 맞았단께.
오히려 남편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데도 흥부 마누라는 그저 좋습니다. 얼씨구나. 좋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예, 매를 맞이 안 맞고 돌아왔다는 거 그거 하나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죠. 예, 여기서 이제 흥부 아내의 가치관, 옷을 헐벗어도 굶어 죽어도 가족과 함께 예,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흥부 아내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. 학습 활동은 이거는 이제 1번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의 이제 줄거리를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처음 사건은 흥부 자녀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데 이제 부모로서 들어줄 수가 없어서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들어줄 수 없는 흥부 아내의 그 딱한 그 애절한 그 마음 이거 이제 진양주로 노래도 하죠. 예. 근데 이제 흥부는 이제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겠다 해서 관아에 환자를 얻으러 갔다가 예, 매품을 팔기로 하고 돌아오죠. 그래서 아싸 돈 구했다 해서 그저 흥부는 좋아하지만 아내는 아이고 뭐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이거 잘못 맞으면 특히 병영 영문 곤장은 한 대만 맞아도 예, 종신 골병 든다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막 계속 뜯어 말려요. 그래도 이제 흥보는 이제 매를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였겠죠. 그죠? 예, 매품팔이를 하러 갔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먼저 흥보를 앞치러 가서 먼저 맞고 돌아가는 바람에 예, 그렇게 돼서 또 막 이제 실망하고 탄식하고 막 아내한테 막 분풀이를 하지만 아내는 그래도 너무 좋다는 거죠. 예,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고 그리고 자기한테 막 이렇게 화풀이를 하지만 그저 매를 맞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끝나죠. 자, 그렇고요. 이 부분은요, 이제 판소리에 관한 이제 설명인데, 요 판소리는 여러분들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봉산탈춤과 좀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고요. 또 이제 비슷하게 서민층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합니다. 어쨌든 이때 경제 규모가 커지고, 예, 그리고 농업 생산력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제가 발달하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게 되고, 그러니까 우리 봉산탈춤의 취바리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. 근데 이제 흥보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. 그래서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의식의 성장이 이제 이런 작품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. 이러한 판소리에 많이 드러난 표현 방식은 해학과 풍자라고 합니다. 해학 이 둘은 이제 웃음이 있어야 돼요.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이제 웃겨야 우리가 해학 혹은 풍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작년에 그 유능길의 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. 해학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대상을 애정으로 감싸 안는다. 그러면서 갈등을 좀 누그러뜨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면 풍자는 대상을 공격하고 좀 날카롭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좀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.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에는 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지만 이제 실제 작품에서 이제 하는 역할, 효과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1번에서는 이제 해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. 2번에서는 이제 풍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흥보의 처지는 어땠어요? 정말 지질이 못 살았죠. 정말 지질이 궁상이죠. 자, 이랬던 흥보의 처지를 좀 해학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? 좀 뭔가 좀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좀 불편한 감정이죠. 좀 심리적 긴장, 이거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인데,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불편함, 심리적 긴장을 이제 해학적인 표현을
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이완한다. 조금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.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막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불편한 어떤 심리적 긴장 이런 것들이 예, 관객들을 좀 이제 편안하게 작품을 좀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들 보시면은 뭐 이제 좀 웃긴 부분들이에요. 한마디로. 예,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지만 이것들을 좀 웃기게 표현한 부분.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장도 좀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자식들을 너무 많이 낳는 부분,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강아지 이름을 막 붙이는 뭐 이런 부분.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멍석에 구멍 내가지고 옷 대신, 그러니까 구멍에다가 이제 고개를 넣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한 사람이 화장실 가게 되는데 그러다 예, 그냥 우르르 다 같이 28명이 동시에 막 이제 막 우르르 이제 뭐 가게 되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소동들 예, 과장해서 좀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. 이제 어쨌든 이제 흥보가 이제 그 읍내 관아에 이제 환자를 이제 꾸러가는 그때 이제 흥보의 초라한 행색을 묘사하는 부분 여기도 좀 이제 과장해서 뭐 박조각으로 뭐 관자를 달고 지프로 뭐 데님을 메고 막 이런 것들 예, 초라한 행색을 묘사한 부분들 요거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웃기잖아요. 굉장히 사실 생각해보면 참 비참하고 힘들겠다 싶지만은 이런 이제 해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이 조금 그래도 좀 편하게 작품에 몰입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. 자, 2번은 풍자에 대한 부분이에요. 풍자하는 부분. 그래서 현실을 좀 이렇게 날카롭게 좀 비판하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.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 부분도 진짜 웃겼거든요. 아이전들에게 말을 높이기 막 싫어서 막 이렇게 뭐뭐 하대고 막 이러면서 막 꼼수 쓰다가 예, 막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대번 뭐 여보시오 내가 하겠소 막 이렇게 갑자기 말 높이는 부분 있죠. 그만큼 뭐가 양반이다 돈이 양반이다. 예, 그럼에도 그래서 신문제가 이렇게 정말 뭐 이거 돈 몇 푼보다도 못한 양반 취급을 받지만 이제 신문제가 그만큼 이제 흔들렸다라는 거죠. 그럼에도 흥보처럼 끝까지 그냥 죽어도 양반 행세를 하려는 양반들도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몇 푼 팔 사람을 구하는 아전 모습 뭐 이런 부분들 예, 그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흥보가 돈 타령하는 부분이 있죠. 예,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, 그래서 돈이면 사람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중간에 이제 나오죠. 다음에 그랬는데 이제 흥보가 그 매품 팔 기회마저 뺏기는 요 장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매품팔이도 경쟁을 해야 될 정도였구나.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, 비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. 자, 흥보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있었겠죠. 당시에도 그렇게 비참하고 매품을 팔아야 할 정도로 혹은 매품 경쟁에서 밀려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비참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흥보가는 어떤 흥보가를 어떻게 감상을 했을까? 그냥 우리가 뭐 그분들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냥 한번 상상해보면 물론 이제 정말 본인들의 그 보면서 막 눈물 짓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.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이런 어떤 웃음을 통해서 해학적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,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지만 한바탕 이렇게 좀 웃고 또 그걸 통해서 이런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지 않았을까? 라고 예, 그냥 예, 추측을 합니다. 다음에 예, 이제 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난 우리문학 작품 일단 해학 보시면 여러분들은 김유정의 동백꽃은 안 배웠을 수 있지만 작년에 1학년 때 김유정의 봄봄은 배웠죠. 그죠? 그것도 역시 해학이 넘치는 작품이죠. 그 작품도 정순이가 나오죠.
그랬는데 이제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면 기억하시죠? 그 장인어른과 그 사위 나의 어떤 육박전, 둘의 몸싸움, 몸개그로 끝나죠. 막 상투 잡고 뭐 수염 잡아당기고 난리가 나죠. 예. 그래서 어떤 그 봉필이라는 그 약간 좀 의문스러웠잖아요. 그 장인어른의 어떤 말과 행동에서 비치는 그런 어떤 해악성. 예. 그 다음에 이제 그 당하는 어리숙한 나의 어떤 이제 그런 말과 행동에서 오는 또 해악성, 이런 것들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의 양반전은 여러분이 못 배우셨지만, 제 생각에는, 그 중간고사 때 배우셨던, 봉산탈춤. 정말 K풍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, 아니 그 앞에 양반들 있는데, 버젓이 있는데 대놓고 뭐 계잘량 양자에 계다리 소반 반자 쓰는 양반이다, 뭐 대놓고 이제 막 풍자를 하잖아요. 예, 이런 작품들이 생각이 나요.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생각나는지,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자, 감상의 틀 보시고 정리하도록 할게요. 자, 흥보가는 제가 근데 어, 그때 흥보가 시작할 때 실수했어요. 예, 완창하면 3시간가량 걸린대요. 제가 5시간이라고 했네요. 예, 정정합니다. 예, 그래서 판소리 5마당 가운데 그 비교적 좀 길이가 짧다. 근데 해악성이 두드러져 있다.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중에도 정말 작정하고 웃기는 부분들 많잖아요. 근데 이제 놀보는 이제 흥보가에서 좀 부정적인 인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풍자적인 표현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. 근데 교과서에는 이제 수록돼 있지 않죠. 작년에 여러분들 그 춘향전 판소리계 소설이었죠. 춘향전 배울 때 아마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. 판소리계 소설도 그렇고 판소리 사설도 그렇고 주제가 두 가지다. 표면적인 주제가 있고 이면의 주제가 있다.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.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는 대개 이제 그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거나 뭐 어떤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겉으로 표면으로 이제 내세우는 주제들이다라고 배웠죠. 그래서 흥보가는 형제간의 우애, 이건 역시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인과응보, 자기가 한 대로 뭐 이제 자기가 한 대로 이제 그 결과를 돌려받는다는 거죠. 권선징악, 선한 것을 권하고 이제 악한 것을 이제 징벌한다. 그렇잖아요. 나중에 이제 이제 악하게 그려진 놀보는 쫄딱 망하고, 착한 흥보는 잘 먹고 잘 사니까. 이제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이면에는, 그 속에는, 그 뒷면에는 변화하는 조선 후기 사회 현실들, 이제 우리 교과서 수록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죠.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인 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. 그래서 흥보가 교과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